그러니까 세상 읽어보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소소한 재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이 소소한 재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소소한 재미. 이 재미 중에 가장 큰 재미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그 하나인 국가인 중국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건 마치 TV 속에 나오는, 그저 그것을 알고 싶다 정도에 나오는 사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남 나주에서 터진다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꽤 크게 소란거리가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가장 큰 재미는 중국이 대한민국 근처에 있다,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곳에서 지진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지수, 홍콩지수를 보면 2017, 18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지점이 현재는 이 오묘한 끝마치, 이 끝에 마치 오묘하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2017, 18년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맛이 굉장히 오묘한 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지수를 보면 2017, 18년도에 올라갔던 게 이 맛 자체가 살짝 기울기는 약하지만 아래로 내려와 있는 맛, 그리고 코스피도 이 오묘한 맛. 말레이시아 지수를 봐도 2017, 18년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맛이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도 비슷하게 오묘한 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트남 지수가 다시 나왔고, 아래 보면 베트남 지수와 중국 주식에 보면 중국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오는 맛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맛이 뭔가 유사하면서도 뭔가 오묘한 맛들이, 태국과 한국의 맛을 보면 그 맛 자체가 오묘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끝맛 자체가 참 이 집 맛집들이 대부분 오묘한 맛을 내고 있구나. 중국과 한국을 보아도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맛 자체가 오묘하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우지 지수와 대한민국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다우 지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맛, 뭔가 색다른 오묘한 맛이 나오고, 한국 주식은 니케이 일본 주식도 이곳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맛, 한국의 코스피는 뭔가 약간 다른 맛. 대만의 주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맛이 뭔가 끝맛 자체가 오묘하게 다르면서 뭔가 좀 오묘하다. 이 맛들이 오묘하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보면 이게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긴 하는데, 그 그 맛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맛과 뭔가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맛 자체가 대만과 일본과 미국의 맛과 뭔가 중국과 그 아래쪽에 있던 그 맛들이 굉장히 뭔가 오묘하면서도 그 맛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오묘한 맛을 내고 있다, 서로.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뭔가를 그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조미료를 썼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또 싶어지는 그런 고민이 드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국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라 할 수도 있고 2013년까지 아니면 2015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서양의 위기로 본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유럽의
남유럽 문제, 그리고 남유럽 문제와 함께 나온 거 브렉시트, 그리고 중동의 IS까지, 이 모든 게 마치 코쟁이들, 이 코가 굉장히 큰 이 코쟁이들의 곳에서 벌어졌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아시아는 잠잠했고, 아시아의 이 3대장들은 좀 잠잠했고, 그 중에 중국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세계를 한번 본인들이 이끌어 보아야 하겠다. 바로 그 지점이 1대1로였고, 그게 2013년도부터. 그래서 해상으로는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육상으로는 러시아와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뭔가 재밌는 걸 구상을 했고, 그 중심은 중국이다. 라는 이 메인랜드는 중국이다. 라는 점인데, 이걸 그려놓고 보면, 결국엔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인도양은 내가 관리하겠다? 미국에게 너는 대서양을 관리해라 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마치 중국은 이건 자신들이 봤을 때는 그냥 경제권이다, 경제권, 새로운 경제권일 뿐이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누자는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게, 그런 게 바로 1대1로였고, 그게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떠한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평화의 항해라고 했던 그 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경제 제재까지, 뭔가 굉장히 오묘한 맛이 감도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하필이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가 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쟁이들의 문제, 즉 서양에서 터진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거리는 중국이 거기에 걸려 있다. 그리고 그게 옆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본다면 97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위기, 그 전부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의 어떤 위기가 동아시아에선 일단 태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이런 식으로 퍼져왔던 지점들이 아시아 영역으로, 마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이 중국이 원하는 이 바다를 타고 왔던 것처럼, 그게 IMF였는데, 그리고 08년도의 위기는 서양권들의 위기였는데, 뭔가 지점이 굉장히 오묘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지점에 찍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시아권에서 열리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또 97년도만큼의 나약한 위기는 아니고, 그 정도의 국가는 아니고, 훨씬 외환 보유라든지 기업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멀쩡해 있는 지점.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맛을 내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지금 각국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던 이 중국을 통해서 어떠한 돈을 받아먹고,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이렇게 갔던 국가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태국, 이렇게 홍콩, 그리고 베트남, 중국, 태국, 뭔가의 오묘한 맛, 이 오묘한 맛이 감돈다. 이 뒤끝맛이 오묘한 맛이 감돌고, 그에 비해 미국, 그리고 일본, 이 맛 자체가 일본, 대만, 뭔가 오묘하다. 이 지점도 굉장히 오묘하다. 따라서 뭔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게 오묘한 맛이 감돌고, 또한 대만과 일본을 보면 또 무언가 오묘한 맛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뭔가 소소한 재밌거리가 감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